정치계의 한마리 학 정치일학입니다. 오늘 안철수의 국민당 발기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진씨와 안씨가 만났는데요. 진씨께서 오늘따라 유난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많은 비유를 하면서 비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하면 정의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말도 했고요. 진씨가 말한 문재인 정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네 가지를 제가 써왔는데요. 첫 번째, 프라파간다, 송동을 해서 이성이 없는 좀비와 윤리가 없는 깡패로 만든다. 우리 이제 촛불 시민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명백한 범죄 혐의를 부정하고 윤리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다. 세 번째, 공리의 기준 자체를 무너뜨렸다. 네 번째, 모든 사람의 도덕적 기준을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도덕 기준을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 이런 말 같은데요. 진 씨가 말하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하나 가슴에 와닿는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진 씨가 한 말은 현재의 적폐들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강훈, 조원진, 한교안 이들을 두고 하는 말 같은데 이들은 집회 인원을 동원을 하죠. 그리고 송동을 합니다. 송동을 당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성이 없는 좀비, 윤리가 없는 깡패, 이들의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더구나 폭력을 씁니다. 촛불 시민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진씨가 좀비로 비유한 이 촛불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송동하지 않습니다. 집회는 아름답고 평화 집회로 만들어갑니다. 촛불 집회는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수천 명이 됩니다. 비로소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집회입니다. 진씨께서는 팩트가 없는 상상 속 말을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어느 정도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과거에 진보든 보수든 잘못을 했으면 일단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적어도 진보든 보수든 이 정의의 기준, 윤리의 기준, 도덕의 기준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못 미친 자신을 탓했죠. 아니 탓하진 않아도 적어도 탓하는 척을 했죠. 이 정권 들어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잘못을 합니다.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기준 자체를 바꿔버려요. 기준 자체를 바꿔가지고 정의의 기준 자체를, 도덕의 기준 자체를,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꿔서 자기들이 잘못 안 한 상태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저들이 하는 짓입니다. 왜 진씨가 강도 높게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앞에 안씨가 앉아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앉아있어요. 일단은 잘 보여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혁명가이고 아직도 운동가이다. 내 자신을 지키는 개발은 개혁을 지키는 거고 혁명을 지키는 거고 운동을 지키는 거다. 돈키호테 형성을 말씀하셨어요. 소설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문재인 정권, 이런 의도, 이렇게 알리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용 지식인들과 오용 언론들, 오용이란 단어를 5번 썼어요. 그 오용들이 성동을 한다는 겁니다. 프라파간다. 대중의식을 주입을 해서 대중의 세계를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몽땅 소초동에 모여서 사랑해요 존경심이라고 외쳤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촛불 시민들을 비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자기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개혁가고요, 아직도 혁명가고요, 아직도 운동가고요. 그래서 아직도 순결한 거예요. 그런 순결한 내가 잘못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도덕의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도덕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바로 개혁을 지키는 거고요, 혁명을 지키는 거고요, 운동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키호테 현상이죠. 돈키호테는 자기가 쓴 소설과 현실을 구별 못하잖아요. 현실의 돈키호테는 아주 비루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자식은 뭐예요? 정의의 기사죠. 그들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돼요. 괜찮습니다. 돈키호테 하나 보고 있는 건 나쁘지 않아요. 우리 구경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이 돈키호테가 모든 사람들을 다 쌀쪽한다고 합니다. 이 주관적 찬란이 프로파간다 마신을 통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용 지식인과 어용 언론과 수많은 어용들이 있죠. 어용들이 협력을 통해가지고 대중의 의식에 주입돼서 대중들의 세계 자체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몽땅 다 소초동에 가서 사랑해요 정도지. 상상은 자유지만
그것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공론화했을 때는 책임이 따르는 법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비유를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비유는 친일파들과 지금의 기득권 아닙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 비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참 신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진씨, 어느 언론에서 소초동 집회를 알렸고 홍보를 했습니까? 어영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 소초동 집회는요, 오로지 자발적으로 모인 촛불 집회이고 촛불 시민들입니다. 비하하지 마세요. 모든 언론들이 한 달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보도량이요 119만 건입니다. 어용 언론이란 바로 여기에 비유를 하셔야죠. 정말 진씨는 망상과 항상에 빠져 사는 사람 같습니다. 호구를 사실로 믿고 이게 진짜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야말로 프라파간다 마술을 부리고 있는 성동가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의 마술은 눈에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사회가 유지되려면 게임의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규칙이 없으면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진씨께서 무하마드 알리와 안토니오 이노키를 이 둘의 대결을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안토니오 이노키하고요 무하마드 알리가 말도 안 되죠. 같이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링에서는 같은 규칙을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을 깨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내로남불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희들은 불륜이고, 한 사람이 같은 말을 갖다가 했던 말을 다음 날이랑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때 기준이 바뀌어 버립니다. 일단 이 둘의 대결은 규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규칙은 많지 않았지만 급수로 치면 안 되고요. 자신의 무술로 써야 된다는 규칙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려면 그냥 길거리 막싸움이라 말하지 그랬어요. 일단은 이 둘의 대결이 지금의 이종격투기 MMA로 발전한 계기를 만들었던 경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진씨에게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고 검찰의 공소장이 팩트라면 지금껏 검찰의 피해를 당하신 분들,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공정 정의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 안에는 적폐 세력이 문재인 정부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건가요? 진씨와 가까운 최성해 총장은 적폐 아닌가요? 최성해 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인가요? 오로지 문재인 정부만 적폐 세력인가요? 누구나 다 아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력이 적폐인가요?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적폐 청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적폐 아닌가요? 바로 진씨, 새치어를 놀리며 송동하는 사람들, 문재인 정권은 빨갱이 정권이야 라고 이렇게 송동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적폐 아닌가요? 이명박근혜 때 우리는 봐왔습니다. 그 적폐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생시킨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적폐들은 언론 장악을 한 다음에 외쳤고 댓글 조작을 한 다음에 외쳤고 집권 한 달도 안 된 정권에 대해서 경제 파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문재양 때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써먹던 프레임 노면 때문이다를 외쳤고, 진씨가 외치는 것처럼 도덕적 윤리마저 무너진 정권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적폐로부터 지켜야 할 정권이 있다면 바로 지금의 문재인 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보면서 저들의 그 갑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질이라는 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걸 갖다 제가 당했어요. 그전에는 저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요. 딱 마음에 안 들면 얘 위법입니다. 우리 보지 맙시다. 안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대학에 속해 있고 직장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동료들의 밥줄이잖아요. 등등. 내가 마음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와,
이 권력이라는 것의 힘을 갖다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